이제 오늘 토크 콘서트의 이제 메인 행사죠. 이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의 진행은요. 자유민주연구학회장 유광호 박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고요. 유동열 원장님, 권혁철 박사님 두 분이 저자와 함께 책 내용과 현재 정치 상황 등에 대한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유광우라고 합니다. 사회학자고요. 지금 그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젊을 때부터 좀 이 정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양으로나 좀 관심이 많아서 좀 가까이 하는 편이었습니다만은 특히 저간에 한 5, 6년 전부터는 상당히 깊게 좀 관여가 돼서 그 방면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동호 위원장의 이 정치가 문제입니다 라는 이 저서를 우리가 좀 서베이하고 얘기를 나눠보는데 도움 드립니다. 그리고 저자 뭐 이동호 위원장은 아시겠고요. 그리고 이 패널리스트 유동열 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열 원장은 치안정책연구소 경찰청의 치안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관으로 공직을 하셨고 명예퇴직을 스스로 하시고 지금 자유민주연구원을 만드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국 세력의 아주 맹장이시고 대의론가십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의 대남 정책 전략에 대해서는 사실 중진으로서 최고의 지금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동열 원장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경제원의 부원장, 자유기업원 부원장 권혁철 박사입니다. 경제학자고요. 예. 그리고 아주 그 선명한 이론이 있는 경제학파에 계열되어진 아주 드문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와 정치의 관계, 경제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국에서는 거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우리가 믿고 자문할 수 있는 권혁철 박사입니다. 그 이동호 위원장은 제가 한 2003년 한 3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홀을 하나 지어줬어요. 제가 굉장히 가깝고 아끼는 사람한테는 저도 나름 고심해서 좀 홀을 한번 지어보는 그런 취미가 있는데 거의 첫 번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봄을 맞이하는 그 따뜻한 기운이 도달하는 초봄에 말이죠. 아주 걱정이 늘어졌던 거예요. 그때가 2003년이면은 노무현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 그야말로 이전까지 없었던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주 나라 걱정이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났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어신 상유 12척 미신 비산이다 라는
손주 백의종군 하면서 손주한테 올린 장계에 나오는 얘기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신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결의와 자신감에 찬 영웅의 그 한마디 다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동사로 하면은 숭상할 상자입니다만은 오히려 상자를 쓰인 것 중에서는 아직 오히려 상유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충무공급에 가까운 지금 나라 업적을 하고 있구나. 그 가슴에 절실하게 와닿아가지고 상산이다. 오히려 상자를 따서 상산이라고 호를 지어줬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아호를 아주 낭만적인 호로 말이죠. 허주, 빈대,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 유명한 지난 정치인 중에 허주 김모 씨가 있었잖아요. 그 매우 애호받는 그런 호였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조선시대에 허주라는 호를 쓴 전국적인 인물이 5명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호를 쓰는 사람 중에 허주라는 아마 전국에 지금 대한민국에만 찾아봐도 아마 한 수백 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오히려 상자를 쓰는 상사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중국에도 알아봤습니다. 중국 역사 3000년에 한 명도 쓴 게 없어요. 그야말로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상산 이동호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람을 상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 압니다. 이거 참. 그런데 그 목소리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예.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목소리 좋다는 얘기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음성 변생하면서 그때 또 저희 아버지 목소리거든요. 제 여동생도 저랑 목소리가 커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정말 아름다워서 테너인지 바리톤인지 그 중간 능력에 대한 모든 칭찬이. 그래서 그야말로 유명한 그 정치학자들은 우선 특히 이 상산 이동호의 그 목소리를 매우 높이 평가합니다. 교수님, 이 목소리가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하자면 점수를 엄청나게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타고난 기본 재질이 정말로 특출하다. 진작 뭔가 세상에 그 힘을 썼어야 되는 이런 아쉬움들을 모두 아는 분들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전체주의, 사실 이 두 가지가 현대사회의 기본 체제 대결 이론이고, 이것을 가지고 봐야지 정확한 대상들의 시점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모두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명색이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이니까 제가 이런 거를 써야 되겠다고 지금 궁리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먼저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얄밉던지 말이죠. 그래서 또 그 유튜브에서도 이미 여러 10여 년 전부터 공개가 돼서 강의들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죠? 예. 네. 모두 애호를 받고 호평을 받았는데, 말을 잘하는 것은 제가 일찍이 알았어요. 아주 청산유소다. 그런데 글을 또 이렇게 잘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말 잘하고 글도 잘 쓰기는 참으로 희귀한 겁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되게 글이 좀 약하고, 글 잘하는 사람은 또 말이 어느라고 하는데, 우리 이동국 선생님만 이제 예외고 빼고 이제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
글은 또 어디서 글 쓰는 거 배운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 좌익 시절에 하고 그런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많이 봤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 6학년까지 학교 선생이셨는데 그 지금 제 기억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매일 방학 때 오셔서 저랑 독서 토론을 하셨어요. 매일 책을 한 권 읽으라 하고 그러면 그 읽은 거를 꼭 독서 토론을 하고 아버지가 저녁을 드시든지 혹은 약속을 나가셨어요. 근데 아마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그래서 평생 책을 읽는 습관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역시 가정교육은 우리가 요새 모두 공교육에 모든 아이들 교육을 떠맡겨 놓고는 그냥 자기들은 놀죠. 부모는. 이제 그런 세트 그게 가장 문제죠. 사실은 가정에서 기본 교육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에다가 인성 전임 교육을 해달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아 역시 매력이 있군요. 저는 이동호 위원장 부인이 장로교 신학대학의 류금주 교수인데요. 지금 어디 갔습니다. 오늘 뭐 학회 모임입니다. 아, 예.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국 교회사 전공인데요. 그 연구에 이제는 중견을 넘어선 그야말로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연대의 그 스승이시죠. 민경배 교수님 대원로의 뒤를 이룬 지금 2인자 현역으로서 아마 최고. 저도 그분의 연구 업적에 유금주 교수의 연구 업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많이 배웠죠. 그래서 부인이 아마 가르쳐줘서 그것도 역시 집에서 배워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부인 자랑 많이 하고 다니죠. 밖에 다니면서. 아니요, 뭐 저보고 절대로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집에서는 정말 혼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엄청시한 거로 제가 느끼는데 그걸 내가 저보고 나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론적인 문제는 좀 이따 다뤄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그야말로 지금 세계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 역사를 이렇게 지금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는 그 원형 그야말로 전국 좌익 세력 전체주의 부역 세력의 그 정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고도 그 내부를 겪은 사람이 아니면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20년 전부터 알려져서 그리고 그 성과가 여기에 여러 편의 논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또 이 방면에도 역시 최고의 권위자이신 유동열 박사님께서 좀 평을 내주시고 뭐 짚을 거 있으면 저자한테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는 게 어떨까 부탁드려봅니다. 예. 예, 유동열입니다. 예, 통상 이제 이런 유형의 행사 때는 주인공이신 우리 이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덕담을 많이 하는 게 이게 올바른 길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매우 긴박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했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우리 이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가타부타 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이 속에서 이동호 위원장이 과연 어떠한 위치에서 뭘 해야 되는가를 좀 말하고 싶습니다. 2020년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정치, 외교, 안보, 사회 총체적인 지금 혼란, 위기 상황입니다. 비상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이 평화롭다고 합니다. 평화롭다고. 안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하지 않고 평안이, 태평성명이 이런 걸로 인식하는 게 문제예요. 자, 무슨 소리냐? 지금 제 몸속에 악성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지금 몸 전체로 지금 전이가 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본인은 나는 건강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인데 위기라고 보지 않고 태평성도로 생각하는 상당수 국민들, 또 이 문재인 폭정을 지지하는 이런 국민들,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해서 2020년 이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 일세에 나서는 사람은 어떠한 각오와 생각을 가져야 되냐. 저는 첫째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고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헌법에 대해서 뭐 진보다 보수다 좌다 우다 혁신이다 뭐 이거 말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아닙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에 대한 충고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치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 간 헌법까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충성한지를 몰라요. 제가 작년에 하도 답답해서 광고를 한번 냈습니다. 대한민국 소 비상국민회하고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이 광고를 냈어요. 공무원 여러분, 헌법에 충성할 것인가? 권력에 충성할 것인가? 당연히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해야지 그 권력에 충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이에 대한 인식과 충성도를 가지고 있느냐? 저는 이동호 위원장이 첫 번째 사안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인공인 이동호 위원장을 띄워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약 한 16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었지만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에 제 연구관으로 근무했는데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서 최대 수호 연구기관인 경찰청 공안문제연구소를 용공 조작손이 사상 조작손이 하면서 저희 공안문제연구소를 없앤다고 할 때 국회에서 저희 공안문제연구소를 문 열어놓고 청문회가 열리는데 제가 누구한테 찾아가서 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역할이 대한민국 최대 현재 매우 중요하다. 그걸 느끼게 만들겠다고 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모 씨가 이동호 씨를 한번 만나봐라. 그때 이동호 씨는 이제 그 전대협 전국 대학생 대표협의회 그 랭킹 5위입니다. 연대사업장을 연임하고 있었는데 하고 이제 전향이 된 상태였어요. 또 어르신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전향이 된 상태인데 가봐라.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처음 좋겠죠. 그래서 지나가는 상황을 말하면서 국회 청문회에 좀 나오셔가지고 그 당시 80년대 했던 그때 운동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면서요. 체제 배열적인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걸 좀 말해달라 라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교통비를 좀 드렸어요. 교통비 안 받아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죄를 졌다 그동안에 나 이 나이 먹은 이 등치 이런 사람이 눈물을 쫙 흘리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배반해가지고 한때 대한민국에 빚을 졌는데 당연히 내가 나가서 도와주겠다. K는 제가 그때 2명을 접촉했는데 한 분은요 갔더니 수고 좀 해달라고 했더니 뭐 하다가 봉투를 주니까 싹 받아서 싹 쳐보더라고요. 그때 2분이 나오셨는데 그게 딱 대비가 됩니다. 이동호 씨하고 그분하고.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같이 이제 친구가 되자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연구학회를 설립해가지고 같이 활동을 했고 또 현재 여기 책에는 안 나왔는데 저희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으로 2014년부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이 공산 우리
고영지 변호사님 앞에 계시지만 공산주의 북한의 대남전력 건설을 제가 전문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사람이 사상적으로 전향을 했는지 아닌지 또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충성이 힘을 갖춘지 않는지 제가 감별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봐도 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충성도가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 동물, 세 가지인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되려면 투쟁성이 있어요, 투쟁성. 태평성 되면 화합하고 어울리고 해야 되지만은 지금 같은 대한민국의 비상 상황에서는 이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서 투쟁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행동하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동호 씨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난징처음으로 이렇게 극찬을 같이 보이지만 절대 극찬이 아닙니다. 충분한 행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동호 씨가 앞으로 큰일, 여의도에서 큰일을 하게 되면 이동호 씨 혼자 역량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을 상대할 정도의 역량을 가진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아까 우리 고영지 변호사님 축사하시면서 이동호 위원장은 안일에 한 번도 화를 내는 걸 안 봤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는데 이를 대목이라고 화를 내야 되는데 화를 안 내요. 유동열 같았으면 벌써 화를 내도 몇 번 화를 내고 책상을 엎어야 되는데 그 인내심, 겸손함이 뛰어난 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투쟁을 하더라도 어떤 순간에는 겸손하고 인내를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데 유동열이 갖지 못한 겸손함과 인내를 이동호 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면 바로 이런 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인내심 안에, 겸손심 안에 기계는 뭐냐? 인간적 의리가 됩니다. 친구에 대한 인간적 의리, 또 사상적 동지에 대한 인간적 의리가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짊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이제 10위권 내 세계 선진 강국으로 들어가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동호를 찍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좀 미안하게 해주셨는데 이 대목에서 저자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전대협 연대사업국장이고 이제 그 지하 언더그라운드에 이제 사실 지도책 총책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 전직 좌익이라 그랬습니다. 전직 좌익.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각을 바꿔서 그 과정에 귀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공부와 자기 성찰을 통한 이 전향이 됐는데 뭐 그런 것을 나는 완전히 바꿨다라는 것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제도권에 은근슬쩍 들어와 가지고 성공을 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는 되게 그런 마음이 있거나 또 공개적으로 했죠. 야 이동호 너는 왜 그렇게 자신을 다 스스로 지난 일을 다 폭로하고 자기 죄가를 뉘우치고 그러느냐. 너 때문에 우리 정체가 지금 완전히 탄로나서 매우 곤란하다. 이런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인답게 사나이답게 인격 있게끔 제대로 전향을 해서 그걸 공개를 한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동호 위원장과 김문수 전 지사 두 분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위원장 그렇죠? 예예. 왜 그렇게 당신은 왜 이렇게 지나치게 반성을 하느냐는 그런 중간 기회주의자들의 그
비판 들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우선 제가 우리 유동열 원장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한 3년간 사실은 굉장히 방황을 물론 한 10년 됐지만 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에 매일 나갔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때 참 되게 고마웠던 게 저 앞에 있지만 제 여동생이 제 활동비를 대줘서 3년간 매일 국립중앙도서관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철학과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책에 배우는 것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대한민국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다시 본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그리고 거듭했던 대통령과 그 다음에 또 했던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우리 선배들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이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틀리면 틀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난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굉장한 용기죠. 자기의 과거의 지금의 기준으로 와서 치부를 다 드러낸다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자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죠. 자신 없으면 숨기고 도망가는 게 거기서 제가 하나 네네. 덧붙이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최초로 이 경찰청 공안문정무소가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스포트라이트가 터진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동호 위원장이 이제 증언을 했습니다. 나와서 증언했는데 그 앞에 당시 야당 국회의원 중에는 유명한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쭉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동호가 딱 등장하자 다들 얼굴들이 말이죠. 고개를 눈을 안 맞춰줘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독재 한국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의 민주화 역량을 과시하는 사람들인데 이동호가 딱 나오게 하는 얘기가 80년대 그 당시 제가 했던 운동은 민주주의 운동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엎기 위한 사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푹 죽어버렸어요. 우리 이동호 위원장한테 교육받던 이분들이 뒤늦게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에 대해서 그 청문회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질문하고 그러는데 그 세 분, 그 중에 3명인데요. 원모 씨, 특정한 이름을 거론을 하고 이모 씨, 이모 의원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냥 딱 고개 숙이고 눈을 안 맞추고 한 의원은 그냥 중간에 이성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동호 위원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그 용기가 대단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또 이 위원장도 할 얘기 그 면에서 할 얘기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저 이 원장의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 예, 그러니까 그때 80년 학생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길래 전 공산혁명운동이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포장은 했지만 저희는 명백하게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폭력혁명을 했었고 95년도에 북한이 지령했어요. 공산 폭력혁명을 하라고. 그래서 사실상 도시에서 무기를 어떻게 획득하고 무장폭동을 할 것이냐까지 연구했다고. 사실은 80년 학생운동 명백하게 공산혁명운동이었어요. 그걸 증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정책과 행태를 두고 말이죠. 사실 이 평가를 따져하기는 사실 그 중복인 셈이죠. 너무나 뻔한 저거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국 진영의 논평가들도 문재인과 그의 그 동지들이 무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답을 내는 경우 많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 거기에 그런 대해서 겁니까? 제가, 아니면 예, 다른 뭔가 하나 목적이 말씀- 있는 예, 겁니까?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북한에서 한 혁명론이 있습니다. 제 책에도 있는데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머리에 아니라 귀가 닳도록 외웠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론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무식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자들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합니다. 물론 틀린 공부지만 좌익 공부 열심히 합니다. 사상론, 그 다음에 혁명론, 선전선동론 귀신들입니다. 악마의 기술이죠. 예, 87년도 6월 항쟁도 아시지만 6월 투쟁도요 그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 저희 그 혁명론 입각해서 한 겁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바로 그 밑에 그 전략문 나옵니다. 군부 독재 지원한 미국 놈들을 몰아내자고요. 그거요 한 번도 저희는 그냥 그 무식에서 나온 얘기 한 번도 없고 북한이 지령하고 그 혁명론 입각한 전술적 전략적 구호를 항상 배치해 왔어요. 지금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공산혁명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민주연립정부 단계에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패배한다면 저는 결국 그 혁명 단계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역사관 투쟁이고 역사 전쟁인데 정치 투쟁의 근본은 말이죠. 거기서 만나서 그래서 이제 역사 교과서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역시 그 소위 한국 현대의 그 소위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의 정체가 뭐냐? 그걸 이제 정확히 이 위원장이 이때까지 십수년에 걸쳐서 알려줬는데 그걸 모두 알아야 돼요. 특히 한국 각계의 엘리트들, 좌익 아닌 엘리트들도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그때 세상이 어느 정도 잡힐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완전히 백발죽도 뒤집어진 세상을 잡기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지금 힘을 주려고 하는 거겠죠. 말씀하시죠.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아직도 공산주의 어디 있냐 그러더라고요. 아마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이 그 문재인 그 공산주의를 했을 때 다들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발언한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결국 문재인 정부를 겪으면서 그리고 주사파가 전면에 나오면서 사실은 공산주의자들은 자신이 힘이 약할 때는 전면에 안 내세웁니다. 항상 숨깁니다. 자신의 그 목적을 숨기고 이 입장을 숨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로 포장하고 있죠. 근데 민주주의는 두 가지가 있지만 아시지만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저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란 말로 그냥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자신이 전술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을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사회주의가 뭐 어때서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알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으로 알리는 건 제 의무다. 그리고 제가 그 조국 자유대한민국이 건설하는데 돌멩이 하나 얹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들을 파괴하는 데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알려야겠다. 이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권 박사님, 이 경제와 정치의 그 전문가신데요. 지금 이동우 위원장이 부제가 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 정치와 경제의 그 연동성에 굉장히 주목하고 그것을 방법론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점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시간이 얼마 정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동호 위원장하고 2년 잠깐 저희는 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나 뭐 이렇게 만난 게 아니고 좋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났고 근데 어떤 그 단체를 결성하고 나서 막 뒷풀이 하는 자리에서 우연히 이렇게 옆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서로 잘 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만남을 가졌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첫 번째가 운동권 출신들이 전향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이 어떤 집단주의적이나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이 대체적으로는 반시장주의적인 성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호 위원장은 그때 만났을 때부터 그 부분이 이미 탈피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라고 좀 느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만나서 이제 대화하고 하면서 느꼈던 것은 굉장히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사람이니까 저는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독서량이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느끼는 것이 굉장히 그 빨아들이고 학습하고 그다음 자기 것을 만드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그 부분에서 또 한 번 놀랐고 또 최근에 와서 놀란 것 하나는 참 결단성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만남을 말씀드렸지만 그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지금 술을 딱 끊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전히 술을 마시지만 그 술 끊는다는 게 참 대단한 결심이라는데 그런데 정말 한 모금도 안 마신다는 걸 제가 몇 번 목격하고는 야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것이고요. 경제와 정치와 경제 관련성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성장할 것이냐 또는 퇴보할 것이냐 아니면 추락할 것이냐 라는 것은 경제 제도라든가 경제 환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천년지차로 갈라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냐 또는 아니면 경제가 정말 발목을 잡히고 기업이 뛰지를 못하고 따라서 경제 성장이 꼬꾸라지고 하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만드는 것은 결국 정치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래서 정치가 문제이고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라는 그 부제는 정말 잘 붙인 것이고 경제와 정치와의 관계를 경제학에서 지금 여러 학문 분야에서 그 관계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제도경제론이나 이쪽에서도 하고 있고 또 공무정책론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읽은 책 중에서는 포용국가냐 약탈국가냐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과 경제 발전에 적합한 그런 포용국가이냐 아니면 지금 그것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약탈국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약탈국가가 되느냐라는 것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장경제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동호 위원장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입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 전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 첫 번째 반시장주의적인 정책과의 벌이는 싸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큰 하나의 전선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시장 경제의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충분히 갖고 있는 우리 이동호 위원장이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는 생각이 저는 첫 번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전 아까 우리 고영주 이사장님께서는 못 보셨다고 책을 아직 못 보셨다고 저는 책을 봤습니다. 저기 뭐 오늘 책에 대해서 한 얘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메일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또 봤는데 한 22페이지인가 보시면 거기에 이동호 위원장이 소득주도 성장,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의 연원이라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그 시장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포퓰리즘하고의 싸움입니다. 저는 한 가지 뭐 좀 이야기를 하는데 포퓰리즘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라는 것이고 포퓰리즘의 원천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 전에 좀 어느 당에서 지금 청년들에게인가요? 뭐 5천만 원씩 주자 뭐 이런 심상정. 네. 예.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사회적 약자라는 게 누군가 그리고 사회적 강자는 누군가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는 걸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포퓰리즘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제가 어느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여자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코터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남성들 그런 좀 강자죠. 근데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서 어린이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또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죠. 그러면 사회적 강자가 누가 남느냐면 20대에서 65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자가 사회적 강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근로자는 또 사회적 약자죠. 그럼 대한민국 20대에서 65대 남성 중에서 대체적으로 사업자만 사회적 강자입니다. 또 중소기업 사업자는 또 약자죠. 그래서 대기업 사업가만 이제 강자가 되죠. 근데 대기업 사업가는 대부분 또 노인입니다. 그렇죠? 그럼 또 누가 사회적 강자입니까?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가지고 사회의 약자라는 걸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표를 매수하는 하나의 그 뭐랄까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포퓰리즘에 반대하는 투쟁 또는 전선에서 이동희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라는 것을 제가 본 것은 130페이지쯤에 보면은 그 레이건 민주당, 레이건 민주당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민주당원인데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을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라는 것이 설명이 나오고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이건이 유권자들의 비위에 맞는 또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런 달콤한 것을 던져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확고한 가치, 신념 이것에 기반해서 그것을 설득하고 그것을 버티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세히도 보셨네. 봐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보는 것은 저는 자유주의 쪽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입장에서의 갖고 있는 가치, 신념 그것에 비추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회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만약에 우익이든 우파든 아니 보수주의자라면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고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누군가 뭐 한 표가 될 것 같으면 우르르 몰려와서 그거 하겠다 그러고 예를 들어 기초연금 20만 원 준다 그러고 누군 30만 원 준다 그러고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정치뿐이죠. 그런데 이동호 위원장은 그 책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아마 정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퓰리즘과의 어떤 전선 싸움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전선은 결국은 지금 전교조나 민주노총이나 이런 집단들로 대변되고 있는 전체주의 세력,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 그다음에 집단주의 세력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전선에 관해서는 뭐 지금 이제 유동열 원장이나 뭐 책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와 있지만 그런 싸움에 있어서는 아마 본인이 직접 그런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동희 위원장이 정말 최적의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 가지 전선에서 정말 잘 싸우고 정말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동희 위원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아니 뭐 과거는 제가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 좌익 시절에 가장 몰랐던 게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정교조 선생들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무자비하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체제로서의 자본주의라는 그 논문을 읽었는데 복걸 선생이 쓴 그걸 보면서 시장이 정말 새롭게 봤습니다. 그 시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정보가 흐르고 우리의 서로의 지식들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쌓이면서 우리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에 이르니까 저는 시장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꼴의 그 선비의 후손이라고 돈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꺼려했었는데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신의 생명활동의 결과물이 돈으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그 자기 목숨을 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품 시장에서 그 자본가들이나 기업가들이 그 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고 그들의 노력의 결과에 소비자들이 반응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해 왔거든요. 사실은 가진 사람은 정말 그만큼 노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법한 거 빼고요. 근데 우리 사회는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도 사실은 그 부자를 질투하면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진 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속마음은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 위선적인 것들은 저는 발전에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나도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우리 사회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저는 지금도 뭐 우리 권혁철하고 배웁니다만 시장에 대한 오해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오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동의하고 근데 이 데모크라시 이 민중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동서를 막론하고 거기에서 지금 시장을 그렇게 정의롭고 정확하게 평가해 주기는 모두 어려운 겁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민주정에서는 이 파퓰리즘의 유혹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압력을 받죠. 거기서부터 비틀어지기 시작하는 건데 정치가 그런데 평소 그 문제는 잘 안 하는 거지만 지금 지나가면서 얼핏 조상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 이 집이 이 경기도 광주, 하남 광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남 송파가 조선시대에는 다 광주목이었습니다. 거기 광주이신데 이 집이 임진왜란 이전 조선 전기에는 조선 최고의 명문이었어요. 그래서 광리라고 해가지고 광주이신데 지금 어디입니까? 총리관저 앞에 보면 팔판동이라고 있죠? 삼청동 인근에 팔판동. 그게 판서가 8명이 거기서 산다는 집이에요. 그 판서 8명이 다 이 광주일시 조상들입니다. 그 살던 그 집안 자손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는 별로 내색을 안 하는데 용하게 슬쩍 들어간다. 네, 위원장.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충분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이동호 위원장에 대해서 헌법에 대한 충성도와 그다음에 방관, 반헌법적인 상황에 대한 투쟁, 그다음에 인내심과 겸손함을 말했는데 이 옆에 있는 우리 이동호 위원장이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또 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점이 뭐냐?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또 힘이 좋아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께서 이동호 위원장이 줄기차게 인내를 가지고 투쟁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매섭게 이동호 위원장한테 자네 정치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게 바로 이동호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는 계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잘할 때는 박수를, 잘할 때는 매서운 매를 들어서 이동호 위원장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더욱 발전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위 안에 세계 선진 강국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 마지막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책에
논문들에 적혀지는 정치 이론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검토해볼 얘기가 참 많은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애국 세력의 이 향후 그 정치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뭐 연동형 비례 선거법이 지금 통과됐죠. 공수처법도 통과됐죠. 지금 그런 시국 정세에서 프레임은 어떻게 짜져야 될 것인지 공개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자기 내주고 좀 기뜸을 해주시겠어요? 예, 우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수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프레임 이론이라는 것은 상대방 프레임에 우리가 매몰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제가 우리 우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사안을 뭐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 반대, 그 다음에 연동형 반대, 뭐 그 다음에 또 뭐 만들면 뭐의 반대.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반대만은 대안이 없는 세력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 판을 만들고 자기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 상대방을 끌어들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우파의 가장 큰 고민은 우리가 하는 프레임이 뭐냐라고 주장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가장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피부로 느끼는 뭐든지 경제입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아마 안보일 겁니다. 안보와 경제인데 두 개는 붙어 있습니다. 안보가 흔들리는 나라에 아무도 투자 안 합니다. 그리고 산업활동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이죠. 그래서 이 안보와 경제가 하나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프레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보수파가 아까 이제 겸손한 것과 자조적인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성과에 대한 정말 아랫배 힘주고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이렇게 만든 것은 한국 자유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53년도 전쟁 직후에 세계 최악의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했어요. 그리고 장충체육관을 필리핀 사람이 와서 지을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세계가 아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명백한 자존감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는지. 아니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고 왜 스스로 그렇게 고개를 숙이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만들었지만 물론 인간은 누구나 실패하고 또 실수도 저지릅니다. 저도 매일 반성하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반성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만들었던 것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스스로 자조하거나 스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그리고 보수가 자유주의가 만들던 이 위대한 성과에 대해서 저는 우리 후배들에게 떳떳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진실을 규명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방해하고 저지하는 세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국민이 어떻다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도 최소한 반대 많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쁜 노선을 공작을 하는 국민 일부가 있는 거고 또 정당한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 다 그렇다고 확신합니다만은 우리 같은 정의파 또 애국파의 국민들이 있는 거고 이걸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유동열 원장님의 사실 전문 분야의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국민이 어떻다 얘기한 보다는 누가 어떤 세력이 이렇게 그리고 그 세력에 어떤 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세력에 반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또 지금도 그러하다.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게 바로 사실인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모두 하나를 대한민국이 어떻고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고 뭐 한민족이 어떻고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싸우는 양파가 있는 거죠. 그 최고의 선두에 좌익 지식이 있는 거고 또 자유민주주의 지식이 있는 거고 결국 지식인들이 싸우는 거죠. 선두에서
거기에서 이제 민중들이 동원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동서막론하고 세상에 저건데 그래서 참으로 이 위원장 같이 전직 좌익으로서 좌익의 실체를 진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이론과 또 실천 방향 나아가야 될 길, 꿈 그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만 사실 이 뒤집어진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정말로 아주 몇 안 되는 자격을 갖춘 인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너무 그 전에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 저를 지도했고 우리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유석춘 교수님 저 뒤에 계십니다. 뒤에 계신 분 제가 아까 소개를 못 드렸습니다. 제 사무십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그 유광호 박사는 사실 제가 참 고마워한 게 제가 3년간 도서관에서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때 저랑 계속 그 정치 토론을 해준 제 친구가 옆에 있는 유광호 박사입니다. 사실은 저보다 먼저 공산주의 문제를 먼저 고민하고 역사 문제를 먼저 고민해서 본인이 이 책을 읽으라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읽고 저녁에 또 토론하고 한 3년의 기간 동안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자양분이 됐고 그것이 저에게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소중했던 기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억 속에 함께 있었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유광호 박사입니다. 우리 유광호 박사 나도 아주 행복했던 시절이죠. 정말 추억의 시간인데 저는 뭐 좌익을 직업으로 해본 적은 전혀 없고요. 공부의 대상은 됐습니다만은 저는 좌익 경력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정한 시간을 뭐 얘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지난 것 같은데 하실 말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사상, 잘못된 행위, 악한 공작을 우리가 묵인해온 지난 수십 년의 대한민국의 풍조, 특히 각계 엘리트들의 풍조, 무사한 일, 그것이 바로 진실이 짓밟히고 세상의 정의가 전도된 그런 지금 이 지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거에 대한 인식과 대처 방법이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희귀 드문 사람 이동호 그의 오늘 논문들을 묶은 책들을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뭘 또 아이고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당선되시라고. 차국장, 뭐 마지막 안내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이동호 출판기념 북콘서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